민경욱 의원의 실명 답장? 제가 김현우 의원님한테 뭐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너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첫 번째는 민경욱 의원이 아직도 뭐 국민들 사찰하는 뭐 어떤 그런 정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카카오톡으로 보면 이름을 알아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밝힌 사람은 카카오톡에 실명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또 앱을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앱에 가면 이름을 알아내주는 앱이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뭘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차후에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겁먹으라고 실명 딱 들이대면 움찔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정치의 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은 트윗이나 아니면은 카톡,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격려문이나 뭐 비판문들이 오면 짧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네. 네. 이름을 뭐 쓰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많이 갔을 텐데 그렇게 했지?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는 한 개 받아나 보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과거사가 있는데요. 트위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장 경악했던 게 민경욱이었었거든요. 당시 KBS 앵커였었는데 트위터 한지 꽤 오래됐어요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도 KBS 뉴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항의 멘션이 오면 정말 직선적으로 쏘아붙이는 스타일이어서 뭐 이런 XX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좀 심각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를 정우택이 더불어민주당 빼고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민경욱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소리 질러대고 반말해대고 막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분노하신 시민들이 항의 문자 보낸 걸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참 민경우 의원 사실 조금 의외인 경우에 하나예요. 삼박 멤버잖아요. 그 삼성동 친박. 의외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현대 의원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야당실 야당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 마술 여기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아니, 그 지금 현혹시키고. 마술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좀 활동적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어떤 인상적이라든가 사실 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리고 무슨 식사 같은 거 하면은 마술하고 막 이랬죠. 그 좀 특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 된 다음에 모습을 보고 야, 저 굉장히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을.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나 그래서 행태를.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이명박 때 뉴스가 거의 땡이 뉴스라고 할 정도로 KBS 뉴스가 심각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이건 뭐 물론 방송인들 뭐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주 일관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 로얄 패밀리예요. K 안에서.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어저께 박근혜 정부에서 산하 기관장을 하던 전직 의원 한 분에 관한 얘기를 저녁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으로 초선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저쪽 박근혜 쪽에 가서 그쪽에서 산하 기관장을 하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도 옛날 과거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알려져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토론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확실히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서 바닥에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일반의 인식 가운데 야 도대체 정당의 당직자가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당직에서 이렇게 성장한 분들 가운데 기초단체장이나 구청장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과를 내는 분들이. 사실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도 본인이 늘 주장하고 자랑하듯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당직을 쭉 밟아온 분이거든요. 근데 유명세 하나로 그야말로 정치권에 영입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나중에 보면 야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주제지만은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벼락 진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 정말 어떤 당원 또는 뭐 대의원 이런 걸 통해서 또 청년 당원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정치가 정착되는 게 좋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자 생활하고 당에서 보면서도 몰랐으니까 우리는. 근데
보면 전 조금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여야가 갈라질 수 있는데 좀 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언론인 정도 되면은 몸에 배어 있을 만한 어떤 그 균형 감각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좀 성향상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일말의 이해심이 좀 생길 텐데 이 사람은 좀 뭐랄까 그 미친 게 더사견 이런 느낌이에요. 국민을 바라보는 심한 시각이. 경우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법성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저번에 주광덕 의원도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냈느냐가 천명의 관심사인데 비상식적인 어떤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민경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실제 실명을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부분 같은 것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다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민경욱 의원의 실명 답장? 제가 김현우 의원님한테 뭐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너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첫 번째는 민경욱 의원이 아직도 뭐 국민들 사찰하는 뭐 어떤 그런 정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카카오톡으로 보면 이름을 알아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밝힌 사람은 카카오톡에 실명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또 앱을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앱에 가면 이름을 알아내주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뭘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차후에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겁먹으라고 실명 딱 들이대면 움찔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정치의 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은 트윗이나 아니면은 카톡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격려문이나 뭐 비판문들이 오면 짧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네. 네. 이름을 뭐 쓰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많이 갔을 텐데 그렇게 했지?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됐던 한 개 받아도 없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과거사가 있는데요. 트위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장 경악했던 게 김민경욱이었었거든요. 당시 KBS 앵커였었는데 트위터 한지 꽤 오래됐어요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도 KBS 뉴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항의 멘션이 오면 정말 직선적으로 쏘아붙이는 스타일이어서 뭐 이런 XX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좀 심각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를 정우택이 더불어민주당 빼고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민경욱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소리 질러대고 반말해대고 막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분노하신 시민들이 항의 문자 보낸 걸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참 민경우 의원 사실 조금 의외인 경우의 하나예요. 삼방 멤버잖아요. 그 삼성동 친박. 의외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현 대변인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야당 시절 야당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 마술 여기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아니, 그 지금 현혹시키고. 마술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좀 활동적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어떤 인상적이라든가 사실 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리고 무슨 식사 같은 거 하면은 마술하고 막 이랬죠. 그 좀 특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 된 다음에 모습을 보고 야, 저 굉장히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을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난 그래서 행태를.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이명박 때 뉴스가 거의 땡이 뉴스라고 할 정도로 KBS 뉴스가 심각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이건 뭐 물론 방송인들 뭐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주 일관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 로얄 패밀리예요. K 안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어저께 박근혜 정부에서 산하 기관장을 하던 전직 의원 한 분에 관한 얘기를 저녁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으로 초선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저쪽 박근혜 쪽에 가서 그쪽에서 산하기관장을 하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도 옛날 과거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알려져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토론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확실히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서 바닥에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일반의 인식 가운데 야 도대체 정당의 당직자가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당직에서 이렇게 성장한 분들 가운데 기초단체장이나 구청장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과를 내는 분들이.
사실 우리 김혜연 대변인께서도 본인이 늘 주장하고 자랑하듯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바꿔서 저쪽 박근혜 쪽에 가서 그쪽에서 산하기관장을 하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도 옛날 과거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알려져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토론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확실히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서 바닥에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일반의 인식 가운데 야 도대체 정당의 당직자가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당직에서 이렇게 성장한 분들 가운데 기초단체장이나 구청장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과를 내는 분들이. 사실 우리 김혜연 대변인께서도 본인이 늘 주장하고 자랑하듯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당직을 쭉 밟아온 분이거든요. 근데 유명세 하나로 그야말로 정치권에 영입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나중에 보면 야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주제지만은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벼락 진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 정말 어떤 당원 또는 뭐 대의원 이런 걸 통해서 또 청년 당원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정치가 정착되는 게 좋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자 생활하고 당에서 볼 때 보면서도 몰랐으니까 우리는. 근데 보면 전 조금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여야가 갈라질 수 있는데 좀 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언론인 이렇게 격려문이나 뭐 비판문들이 오면 짧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네. 네. 이름을 뭐 쓰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많이 갔을 텐데 그렇게 했지?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됐대요. 한 개 받아나 보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과거사가 있는데요. 트위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장 경악했던 게 민경욱이었었거든요. 당시 KBS 앵커였었는데 트위터 한지 꽤 오래됐어요,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도 KBS 뉴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항의 멘션이 오면 정말 직선적으로 쏘아붙이는 스타일이어서 뭐 이런 XX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좀 심각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를 정우택이 더불어민주당 빼고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민경욱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소리 질러대고 반말해대고 막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분노하신 시민들이 항의 문자 보낸 거를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냥 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참 민경욱 의원 사실 조금 의외인 경우의 하나예요. 삼방 멤버잖아요. 제가 삼성동 친박. 의외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현 대변인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야당 시절 야당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 마술 여기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아니, 그 지금 현혹시키고. 마술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좀 활동적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어떤 인상적이라든가 사실 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리고 무슨 식사 같은 거 하면은 마술하고 막 이랬죠. 그 좀 특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 된 다음에 모습을 보고 야 저 굉장히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을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분이 갖고 그러니까. 있는 난 그래서 행태를.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또 되면은 몸에 배어 있을 만한 어떤 그 균형 감각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좀 성향상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일말의 이해심이 좀 생길 텐데 이 사람은 좀 뭐랄까 그 미친 게 더사견 이런 느낌이에요.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한 경우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법성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저번에 주광덕 의원도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냈느냐가 천민의 관심사인데 비상식적인 어떤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민경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실제 실명을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부분 같은 것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다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민경욱 의원의 실명 답장? 제가 김현 의원님한테 뭐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너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첫 번째는 민경욱 의원이 아직도 뭐 국민들 사찰하는 뭐 어떤 그런 정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카카오톡으로 보면 이름을 알아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밝힌 사람은 카카오톡에 실명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또 앱을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앱에 가면 이름을 알아내주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뭘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차후에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겁먹으라고 실명 딱 들이대면 움찔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정치의 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은 트윗이나 아니면은 카톡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민경욱 의원의 실명 답장? 제가 김현우 의원님한테 뭐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너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첫 번째는 민경욱 의원이 아직도 뭐 국민들 사찰하는 뭐 어떤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카카오톡으로 보면 이름을 알아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밝힌 사람은 카카오톡에 실명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또 앱을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앱에 가면 이름을 알아내주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뭘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차후에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겁먹으라고 실명 딱 들이대면 움찔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정치의 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은 트윗이나 아니면은 카톡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격려문이나 뭐 비판문들이 오면 짧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네. 네. 이름을 뭐 쓰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많이 갔을 텐데 그렇게 했지?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됐던 한 개 받았나 보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과거사가 있는데요. 트위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장 경악했던 게 김민경욱이었었거든요. 당시 KBS 앵커였었는데 트위터 한지 꽤 오래됐어요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도 KBS 뉴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항의 멘션이 오면 정말 직선적으로 쏘아붙이는 스타일이어서 뭐 이런 XX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좀 심각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를 정우택이 더불어민주당 빼고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민경욱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소리 질러대고 반말해대고 막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분노하신 시민들이 항의 문자 보낸 걸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참 민경우 의원 사실 조금 의외인 경우에 하나예요. 삼방 멤버잖아요. 그 삼성동 제가 친방. 의외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현 대변인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야당 시절 야당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 마술 여기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아니, 그 지금 현혹시키고. 마술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좀 활동적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어떤 인상적이라든가 사실 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리고 무슨 식사 같은 거 하면은 마술하고 막 이랬죠. 그 좀 특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 된 다음에 모습을 보고 야, 저 굉장히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을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난 그래서 행태를.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이명박 때 뉴스가 거의 땡이 뉴스라고 할 정도로 KBS 뉴스가 심각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이건 뭐 물론 방송인들 뭐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주 일관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 로얄 패밀리예요. K 안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어저께 박근혜 정부에서 산하 기관장을 하던 전직 의원 한 분에 관한 얘기를 저녁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으로 초선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입장을